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아이디어 평가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지요. 예, 아이디어 평가학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창의적 공학 설계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얘기했는데, 뭐 대략 이렇습니다. 일단 문제를 인식을 해야 됐었잖아요. 그렇죠?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진짜 문제, 거기서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이걸 찾아내야 합니다. 진짜 문제 정의라고. 그 다음 이제 아이디어 도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문제가 있으면 무언가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들이 뭐 브레인스토밍도 있고, 뭐 지난 시간에 했던 스캠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이제 찾아냅니다. 찾아내고, 근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실행할 아이디어는 뭐 한 개잖아요. 많아야 한 두 개, 뭐 아니면 한 두세 개도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주 큰 프로젝트 같으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한 개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러 개 이제 찾아낸 아이디어에서 브레인스토밍이나 뭐 스캠프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 아이디어를 이제 최종적으로 실행할 아이디어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 평가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체계적으로 얘기를 못 했는데 그 얘기를 이번 시간에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그 학습 목표는 뭐 여러 가지 우선순위 결정법을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최적화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이디어 평가, 우리가 하는 거는 아이디어 평가입니다. 평가이고, 평가에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평가 기준입니다. 기준. 평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평가 기준을 먼저 세우고요.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쭉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해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는 이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들만 많이 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평가할 때는 이 비판적으로 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에서 뭐 큰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 평가할 때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랑 평가하는 사람이랑 사실 다르죠, 그렇죠?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평가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 평가할 때는 반드시 선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평가 기준을 어떻게 뭐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다음 뒤에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뭐 같은 얘기 사실은 뭐 한 번 더 되풀이하는 것 같은데요. 아이디어 평가를 하고 최적화를 선정하는 순서는 먼저 판정 기준을 정하고 판정 기준에 따라서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매기고 그래서 최고 순위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고 그 뒤에 또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선택된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 자체가 사실은 100%그 장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단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된 아이디어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아이디어는 우리가 가졌던 솔루션 중에서 가장 베스트 솔루션이긴 하지만 그게 이 모든 게 다 완벽한 솔루션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을 하는데 그 선택된 아이디어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탈락된 아이디어들도 그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장점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은 내가 최종적으로 선택된 아이디어에서 단점인데 그게 다른 탈락한 아이디어에서 장점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 그걸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뭐 6가지 방법을 얘기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이름만 보고 가죠. 첫 번째는 직관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장점, 단점, 기법. 이거는 장점, 이 아이디어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를 나열해서 그걸로 장점이 많은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한 비교 순위 결정법. 얘기가 이 단어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데요. 이거 우리
운동 경기에서 그 리그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리그전. 예를 들어서 뭐 다섯 팀이 경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리그전은 그 다섯 팀이 한 팀이 나머지 네 팀하고 다 경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승률이 가장 좋은 팀이 결국 1등입니다. 뭐 그런 방법, 기본적으로 그런 방법이 이한 비교순위 결정법입니다. 쌍비교 분석법. 이거는 그 이한 비교순위 결정법과 비슷한데 가중치를 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우리 구체적으로 요 항목에 들어가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가중순위 결정법, 그리고 간략화된 가중순위 결정법인데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보면은 아이디어 선택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간략화된 가중순위 결정법인 것 같습니다. 이 5번 가중순위 결정법도 좋은데 이거는 조금 시간과 노력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6번은 그 정도의 시간과 노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6번이 보통 조금 규모가 있는 것들 결정할 때는 보통 이런 방법들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직관적인 방법, 직관법입니다. 이거는 우리 여러가지 아이디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는 방법들은 그 아이디어를 나름대로 판정 기준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감으로 결정하는 거죠. 우리 왜 시험 칠 때 사지 선다, 뭐 잘 모를 때는 답을 찍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더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답이 4개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2개는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2개 빼고 나머지 2개, 그 2개는 어떤 게 맞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딱 찍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직관법입니다. 직관법이고 공학에서 모든 것을 직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렇다고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이 기계적이라는 것은 절차적으로,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뒤에서 얘기할 다른 방법들입니다. 나름대로 순서가 있고 체계적으로 있는데 그 순서나 체계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그냥 결정하는 그것도 사실은 안 됩니다. 이 직관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시험 칠 때 답을 찍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체계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학에서 평가 방법의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직관법이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이게 주된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보조적인 수단으로 직관법은 아주 유용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케이스를 한번 따져서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려면은 사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1학년이고 대부분 1학년이고 이제 우리가 4년 동안 여러가지 그 공학적인 방법들을 배웁니다. 주로는 수학적인 베이스를 두고 거기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풀어나가서 해답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배우는데 그렇지만 이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실제 문제들 보면 실제 문제들이 아주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그냥 수학적으로 공학적으로 다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그리고 여러 가지 판단의 해야 될 케이스가 많을 수 있는데 공학적에 있어서 직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관은 그래서 직관적으로 처음에 이게 어느 정도가 될 것 같다. 답이 딱 뭐다는 안 나와도 좀 어느 방향이 될 것 같다. 그런 정도의 감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직관적으로 생각한 답과 공학적 방법으로 풀어낸 답이 같은 경우, 이 경우는 럭키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나의 직관도 어느 정도 맞다고 보고 그리고 공학적인 방법도 어느 정도 맞는 거죠.
요 경우를 좀 나누어 보면 공학적인 답도 예스고 직관적인 답도 예스인 경우, 이때 찾은 답은 예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예스라는 건 아닙니다. 예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찾은 답은 실행합니다. 실행해 볼 필요가, 가치가 있습니다. 공학적인 답은 노이고 직관적인 답도 노인 경우, 이때 찾아낸 답은 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답은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좀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 직관적인 답과 공학적인 답이 다른 경우, 공학적으로 내가 풀어서 나온 답은 예스인데 직관적으로 노인 경우, 이 경우는 공학적으로 찾은 답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이 답을 버리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찾은 답을 좀 조심스럽게 실행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학문의 틀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 공학적인 방법이 유용성이나 타당성이 입증이 된 겁니다. 입증이 된 거니까 요 방법은 우리가 제대로 풀었다면 맞았다고, 일단 맞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답을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직관적으로는 이게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 좀 조심스럽게 실행할 필요가 있고, 이때는 나의 직관력도 좀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향상시키는가, 이거는 우리가 어떤 체계적으로 사실은 배우고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공학적인 답은 노인데 직관적으로는 예스인 경우, 직관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나의 직관은 이거야 라고 해서 실행하면 안 됩니다. 찾은 답을 실행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계란 자유낙하 이런 것 같으면 오케이,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다 라고 생각하고 맞다면은 공학적으로 노가 나와도 한번 해봐도 좋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별로 해서 실패하더라도 별로 위험은 없잖아요. 그렇죠? 방안이 좀 더러워지거나 내가 청소를 좀 더 해야 되거나 이 정도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바깥에서 하면은 바깥 바닥이 들어오신다거나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관없지만, 아닌 경우, 좀 덩치가 크거나 돈이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 직관적으로 예스인데 공학적으로 노이면은 찾은 답은 실행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은 장점 단점 기법입니다. 장점 단점 기법인데, 이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판단 기준을 세우고 각 아이디어나 각 항목의 장점 단점을 분석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장래 이제 직업 선택,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건지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예라고 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게 앞으로 엔지니어가 됐으면 좋겠다. 연구 개발이나 품질 관리 이런 걸 하는 거죠. 나는 마케팅이나 영업, 이 기술 기반으로 한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 아니면 나는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창업을 하고 싶다. 이런 일단 네 가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보고 판단 기준입니다. 나의 인생 목표에 맞는가? 이 내가 생각하는 진로들이.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내가 거기 취업할 가능성이 있느냐 많으냐, 그 안정성은 어떠냐, 발전 가능성. 이 발전 가능성이라는 건 개인적인 발전 가능성이 주로 되겠죠. 여기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느냐. 발전한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잘 되면은 내가 어디까지 이렇게 승진 진급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얼마나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급여, 급여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복리후생 역시 중요하죠. 근무 시간 중요합니다. 이제 이 판단 기준이 이제 이렇다고 보자고요. 요런 판단 기준을 이제 세웠습니다. 판단 기준을 세웠잖아요. 그 다음 각 아이디어의 장점 단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엔지니어가 되는 거, 인생 목표에 맞느냐. 참 여기 이런 기준으로 지금 합니다. 아주 맞다, 맞다, 보통 아닌 것 같다, 아주 아니다, 이런 거죠. 인생 목표에 맞는가? 오케이, 맞습니다. 취업 가능성 괜찮습니다. 안정성 좋습니다. 발전 가능성 좋습니다. 급여 보통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복리후생 보통,
근무시간 보통. 예,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리고 예, 여기 점수가 있잖아요. 그쵸? 빵점 1.2점, 뭐 마이너스 1.2점. 요 엔지니어 항목을 보면은 예, 하나, 둘, 셋, 넷, 합계는 플러스 4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술 기반의 마케팅 영업. 나의 인생 목표에 맞는가? 예, 뭐 보통이다. 취업 가능성 좋습니다. 안정성 보통입니다. 발전 가능성 좋습니다. 급여 복리후생 근무시간 뭐 보통입니다. 이렇게 놓고 이거를 보면은 얘는 하나, 둘 플러스 2점입니다. 그쵸? 공기업이나 공무원, 나 인생 목표에 맞는가? 예, 보통입니다. 취업 가능성 어렵습니다. 안정성 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발전 가능성, 그닥 사실은 큰 조직에 있으면은, 예, 그닥 발전 가능성은, 보통입니다. 급여 복리후생, 뭐, 보통인 것 같고, 근무시간 좋습니다. 예,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거 잘못됐네요. 예, 3점입니다. 3점. 예, 예. 3점. 예, 얘는 잘못됐습니다. 3점입니다. 얘는 3, 아닙니다. 죄송,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마이너스 1점이 있고, 플러스 2점이 있고, 예, 플러스 1점이 있으니까 2점. 2점 맞습니다. 예. 그리고 창업입니다. 인생 목표에 좋습니다. 맞고, 보통, 마이너스 발전 가능성, 예, 잘 되면 아주 뭐 발전하죠. 급여 보통, 근복리후생 보통, 근무시간, 아무래도 열심히 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이렇게 놓고 보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1점입니다. 1점이고. 최종적으로 예, 이렇게 장점, 단점, 기법으로 놓고 봤을 때 나의 선택은 엔지니어, 연구개발 품질 뭐 하나 엔지니어입니다. 예, 이런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게 장점, 단점, 기법입니다. 그 다음 예, 이항 비교 순위 결정법입니다. 말이 예, 뭐 어렵습니다. 여러 개의 아이디어가 있을 때 두 개씩 비교해서 선택된 횟수에 따라 아이디어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쉬운 것 항상 말로서는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운동 경기에서 리그전 경기 방법하고 비슷합니다. 운동 경기 그 방법을 보면 토너먼트도 있잖아요. 토너먼트는 여러 팀이 있을 때 한 번 붙고 예, 거기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붙은 팀이 계속 올라가면서 다시 붙고 뭐 두 팀 붙어서 한 팀 떨어지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게 토너먼트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리그전은 리그가 우리 뭐 지금 보면은 프로야구, 프로 축구 이런 게 사실은 리그전이잖아요. 한 리그에 뭐 5팀이 있든지 8팀이 있든지 10팀이 있든지 그러면 각각 다 경기를 합니다. 하고 예, 뭐 프로야구, 뭐 프로축구 같은 경우는 여러 경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예, 그냥 여러 팀하고 딱 한 번씩 경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 여기 뭐 진행 과정이 있는데 일단 예, 뒤에 한번 보고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4개의 아이디어 A, B, C, D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합니다. A, B, C, D고 이 A 아이디어를 B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그 C하고도 비교해보고 D하고도 비교해보고 그 다음 그럼 A 아이디어를 B하고 비교해보니까 A가 났습니다. 그럼 오케이 A. C하고 비교해보니까 C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C. 이번에는 D하고 비교해봅니다. A하고 D 비교했을 때 A가 나온 것 같다. 그럼 A라고 씁니다. 다음엔 B를 봅시다. B를 보면은 B는 이미 A하고는 예, 비교를 해봤기 때문에 A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B는 자기 자신이고 B는 C하고 D만 비교해보면 되죠. B하고 C를 비교해보니까 C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C. D하고 비교해보니까 B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B. 나머지 C입니다. C는 이제 사실 다른 거하고 다 비교해봤고 D랑만 비교해보면 됩니다. D랑 비교해보니까 오케이 C가 나온 것 같다. D는 사실은 이제 다 비교했기 때문에 비교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예, 4가지 아이디어를 다 비교한 거잖아요. 다 서로 비교했습니다. 운동경기 리그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여기 보니까 C는 3점입니다. 3번 싸워서 사실 3번 다 이긴 거죠. A는 3번 싸웠는데 2번 이겼습니다. 2점. B는 한 번 이겼습니다. 1점. D는 한 번도 이긴 게 없네요. D는 0점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우선순위 결정은 C입니다. C. 제일 예,
점수가 높은 C. 이게 우선순위 결정법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리그전에서 가장 승수가 많은 사람, 승률이 또는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거하고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쌍비교 분석법인데요. 이거 아까 했던 이한 비교 순위 결정법하고 기본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차이점은 단순히 선택만 하는 게 아니라 점수를 주자는 겁니다. 점수를 주는데 뒤에서 한번 보자고요. 4개의 아이디어를 비교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A, B, C, D가 있고 A 각각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는데 합계 점수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중요도에 따라서 점수를 차별로 주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비교해보니까 A가 좋습니다. A가 좋은데 A, B 비교했을 때 A가 선택된 거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2점을 주는 거죠. A하고 C를 보니까 C인데 요거의 중요도는 1점이다. 그 다음 D하고 비교해보니까 A입니다. A인데 얘의 중요도는 3점인 것 같다. 그러면은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B입니다. B는 비교해보니까 C하고 비교하니까 C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중요도 한 1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D하고 비교해보니까 B가 중요합니다. 이 중요도 한 1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C는 D하고 비교해보니까 C가 났습니다. 근데 중요도가 한 2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A는 총 2번 선택이 됐습니다. 2번 선택이 됐는데 점수를 따지니까 5점입니다. 그렇죠? C는 3번 선택이 됐습니다. 3번 선택이 됐는데 점수를 따지니까 4점입니다. 그 다음 D는 B입니다. 죄송합니다. B는 한 번 선택이 됐고 1점입니다. D는 한 번도 선택이 안 됐고 0점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여기서 결정된 거는 A입니다. A가 선택은 작게 됐지만 가점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거 예를 들면 뭐 어떤 거가 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장점, 단점 분석했을 때 나의 인생 목표에 맞는가, 장래성이 있는가, 그 다음 여러 가지 비교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근무 시간 이런 걸 비교했다고 봅시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나는 인생 목표에 맞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그거는 사실은 똑같은 비중으로 두는 게 아니라 더 가산점을 좀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근무시간은 인생 목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 같다면 가산점을 좀 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개념을 어떻게 보면 집어넣은 게 여기 가산점 개념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2개를 서로 리그전으로 평가하고 2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리그전으로 평가하면서 가산점을 주어서 평가하는 거, 요게 쌍비교 분석법입니다. 그 다음은 가중순위 결정법입니다. 이에는 가중치를 줍니다. 먼저 평가 기준을 선정해야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과정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가중순위 행렬이라는 것을 일단 만들고 요거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 평가 기준을 먼저 잡습니다. 평가 기준이 여기 여러 개 있겠지만 여기서 4개라고 봅시다. 하나, 둘, 셋, 넷이면은 그 평가 기준에 가중치를 둡니다. 얘는 0.3, 0.3, 0.2, 0.2. 이 가중치는 다 됐을 때 1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나온 아이디어가 5가지다. 그러면 그 5가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표를 만드는데 이게 가중순위 행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어떤 4개의, 여기서는 또 4개를 뒀네요. 아이디어가 A, B, C, D 4개가 있습니다.
예, 평가 기준. 요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다음에 예에서 한번 봅시다. 하여튼 1번 평가 기준은 가중치가 0.5점입니다. 0.5점이고 예, 2번 평가 기준은 가중치가 0.3입니다. 3번 평가 기준은 가중치가 0.2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던 이한 비교순위 결정법을 사용합니다. 요 평가 기준 1을 놓고 A, B, C, D 각각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비교를 해보니까 요 평가 기준에는 이한 비교순위 결정법을 하니까 B가 3점이고 C가 2점이고 뭐 A가 1점이고 D가 0점이라고 봅시다. 요 1320은 뭔가 하면은 1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A, B, C, D 4개를 리거전을 한 겁니다. 했을 때 B는 다 이겼네요. 3번 이겼고 C는 2번 이겼고 A는 1번 이겼고 D는 한 번도 못 이긴 겁니다. 그게 요 1320입니다. 마찬가지 요 괄호 안에 거는 좀 이따 설명하고요. 2번 기준으로 봤을 때는 2211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3번 기준으로 봤을 때는 230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근데 여기에 가중치입니다. 1번 평가 기준의 가중치는 0.5잖아요. 그러면은 요 얻은 점수의 가중치를 곱합니다. 1 곱하기 0.5는 나온 값은 0.5입니다. 3 곱하기 0.5 하면은 1.5입니다. 마찬가지 2 곱하기 0.5 하면 1.5. 얘네들도 비슷합니다. 얘는 0.3이잖아요. 그쵸? 0.3인데 2점을 얻었으니까 2 곱하기 0.3은 0.6입니다.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점수가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식으로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가중점수의 총점은 결국 괄호 안에 들은 점수가 이게 가중점이잖아요. A의 가중점수는 0.5, 0.6, 0.4입니다. 그래서 얘를 다 더하면 1.5. B 한번 볼까요? B의 가중점수는 1.5, 0.6, 0.6입니다. 다 더하면 2.7이 되죠. 그렇죠? C는 1.3, 뭐 D는 0.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최종 순위는 점수가 가장 높은 애. 얘가 1등입니다. 그 다음이 2등. 그 다음이 3등. 뭐 요런 순서로 등수가 매겨집니다. 이게 우선순위 결정법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디어 평가 진행 과정. 평가 기준을 결정해야 하는데 평가 기준은 여기서는 우리 책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평가 기준을 결정합니다. 그 중에서 또 최종 평가 기준을 정해야죠. 최종 평가 기준은 평가 기준 처음에 브레인스토밍 할 때 뭐 10개, 20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지만 너무 많은 항목에 대해서 비교하면 사실은 힘듭니다. 힘들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중에 중요도 높은 거 몇 개만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평가하고 최적화 선정하는 거 이거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과정과 비슷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사고 싶은데요. 뭘 살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조금 우리 예제가 보니까 갤럭시 S6 뭐 요 정도 나오니까 사실은 조금 이제 지금보다는 조금 올드한 정도입니다. 아마 이 책이 나올 때 최신 품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어떤 품종인가가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갤럭시 X6, 아이폰 6S, LG V10, 갤럭시 노트 5 뭐 4종 중에 내가 뭔가를 하나 사는 것을 결정한다고 봅시다. 첫 번째 단계 평가 기준을 결정합니다. 평가 기준을 뭘로 할 것인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보는 거죠. 화면 크기가 중요하다. 사용의 편의성 중요하다. 배터리 수명도 중요하다. 가격도 중요하다. AS 잘 되는지, 무게,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일단 평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중에서 일단 뭐 우선순위를 여기서는 오케이 평가 기준의 우선순위도 이한 비교순위 결정법에 따라서 결정했네요.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 쭉 있었는데 보죠 뭐 평가 기준 화면 크기, 사용 편의성, 배터리 수명, 가격, AS 무게잖아요. 그리고
요거 아까 우리 이한 비교순위 결정법 할 때 나왔던 예, 표하고 똑같습니다. 이쪽에 사용 편의성, 배터리 수명, 가격 뭐 쭉 놓고 오케이 한번 봅시다. 화면 크기와 사용 편의성 뭐가 중요하냐? 사용 편의성입니다. 화면 크기와 배터리 수명 뭐가 중요하냐? 배터리 크기입니다. 화면 크기와 가격 뭐가 중요하냐? 화면 크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를 해서 보니까 예,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거는 3번 배터리 수명이 가장 높고 그 다음 2번 사용 편의성, 그 다음 1번 화면 크기 뭐 이런 순서입니다. 배터리 수명, 사용 편의성, 화면 크기, 무게, 가격, AS 순서 뭐 이런 순서로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이 우선순위도 상당히 사실은 개인적입니다. 그렇죠? 주관적인 거잖아요. 나는 돈이 가격이 중요해. 나는 용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격이 중요해. 그러면 이 가격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앞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예, 평가 기준을 정하고 평가 기준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을 비교한 결과 우선순위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 그냥 앞에 4가지 배터리 수명, 사용 편의성, 화면 크기, 무게라는 4가지만 평가 기준으로 하겠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는 겁니다. 합계가 1이 되도록. 야, 요거는 가중치 한 40% 정도. 오케이, 전체. 얘는 30%, 얘는 20%, 얘는 10%. 요 정도. 전체가 100% 1이 되도록 가중치를 줍니다. 그리고 가중순위 행렬을 만듭니다. 여기 보면은 예, 아까 열심히 우리 정했던 배터리 수명, 사용 편의성, 화면 크기, 무게 각각의 가중치가 있죠. 그리고 대상 품종 4가지입니다. 갤럭시 아이폰, LG, 갤럭시 노트. 이렇게 해서 가중순위 행렬을 만듭니다. 그 다음 이한순위 비교 결정법으로 각 평가 기준에 대해 스마트폰의 점수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수명입니다. 배터리 수명이라는 항목을 놓고 요 4개를 리그전으로 비교를 해봅니다. 해보니까 예, 가중치가 뭐 이렇게 나왔다고 봅시다. 사용 편의성에 대해서 리그전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예, 이렇게 나왔다고 봅시다. 화면 크기 예,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고 봅시다. 무게 이렇게 나왔다고 봅시다. 사실 요 점수는 지금 조금 예, 리그전으로 했을 때 예, 요렇게 하면은 4개 하면은 예, 2, 1, 1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오케이, 일단 한번 우리 책에 있는 거니까 그대로 보고 일단 한번 넘어가 봅시다. 지금은 가중순위 결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예, 일단 요 숫자 자체가 예, 요 숫자가 나올 수 있는가는 조금 의문점이 드는데 일단 예,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중 점수를 매깁니다. 221이었잖아요. 근데 얘의 가중치는 0.4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0.8, 0.8, 뭐 0.4, 0.4 이렇게 되죠.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점수를 매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가중 점수의 총점은 예, 0.8 더하기 0.3 더하기 0.4 더하기 0.3입니다. 그러면 1.8, 1.3, 2.0, 0.9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예, 1등은 LG V10입니다. 얘가 1등이고 갤럭시 S6가 2등이고 아이폰이 3등이고 뭐 요런 순서로 최종 순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순위의 타당성을 검토해 봅시다. 총점 계산에 오류가 없고 직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LG폰이 좋아 보이므로 최종 순위가 타당하다. 여기 재미있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점 계산에 오류가 없는 것은 없어야 하고 이건 당연히 합니다. 직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예, 좋더라. 예. 사실 이 직관적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하여튼 이제 흥미있는 문구가 하나 들어가 있죠. 어쨌거나 우리가 예, 이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LG폰입니다. 이게 가중순위 결정법을 이용해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8조. 간략화된 가중순위 결정법입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예, 스마트폰 구입을 위한 기존 평가를 사례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사실 앞에 그 가중순위 결정법 방법이 좋긴 한데 그
예, 계속 비교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과 노력이 조금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방법을 조금 간략화시키자는 겁니다. 그게 간략화된 가중순위 결정법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대상은 아까 4종의 그 스마트폰에서 결정하는 거라고 봅시다. 평가 기준 결정하기. 평가 기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평가 기준의 선정을 중요한 거 몇 개로 그냥 선정을 합시다. 아까는 그 앞에서는 우리 다 그 평가 기준도 다 이해한 비교 분석했잖아요. 예, 그러면 좋은데 그러긴 귀찮으니까 그냥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4가지를 잡아서 요 4가지를 그냥 평가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중치를 이렇게 0.4, 0.3, 0.2, 0.1로 두자 이겁니다. 여기서 평가 기준 선정할 때 아까처럼 이한 비교 평가법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라고 할까요? 그냥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중순위 행렬을 만듭니다. 이 가중순위 행렬은 아까 사실은 우리 이한 우선순위 결정법에서 사용한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각 평가 기준에 대해서 스마트폰의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한번 매겨봅시다. 아까는 그 이한 비교 평가법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배터리 수명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나름 점수를 주자 이거죠. 갤럭시 10점 만점 오케이 8점, 아이폰 8점, LG 6점 이런 식으로 주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게 보면은 이건 가벼운 게 점수가 높겠죠, 그렇죠? 갤럭시 S6 10점, 나머지 9, 8, 6 이런 식으로 점수를 줍니다. 이 점수를 어떻게 주는가 하는 것은 나의 평가입니다. 정확하게는 나의 주관적인 평가죠. 객관적인 잣대를 몇 개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중점수 아까 계산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이 괄호 안에 들인 점수인데요. 가중치가 0.4이기 때문에 8점 곱하기 0.4 하면 3점입니다. 그리고 6점 곱하기 0.3 하면 1.8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가중치들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중 점수를 다 구할 수가 있네요. 요 가중 점수의 총점은 요걸 다 더한 겁니다. 3.2 더하기 1.8 더하기 1.6 더하기 1 하면은 7.6. 나머지는 8.2, 6.4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요걸로 봤을 때 가장 점수가 높은 거는 LG의 V10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 아이폰이고 그 다음 갤럭시 6고 요런 식으로 순서가 결정이 됐습니다. 마찬가지 최종 순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최적혜를 선정합니다. LG V10 폰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 요게 간략화된 가중순위 결정법입니다. 아까 앞에 가중순위 결정법보다는 훨씬 좀 더 하기가 좀 쉽습니다. 저 노력과 시간이 좀 작게 들어갑니다. 아이디어 평가 사례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이거 첫 번째하고 비슷합니다. 이거 제가 굳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고 보기 바랍니다. 최종 평가 기준을 선정했죠. 그렇죠? 선정하고 가중치를 할당하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가중순위 행렬을 만듭니다. 만들고 마찬가지 점수를 정하고 나머지 방법들은 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이 단계의 평가 요약입니다. 요거는 가중치를 이용한 평가법의 방법입니다.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 슬라이드 다시입니다. 아이디어 평가 및 최종의 선정 순서 판정 기준, 아까 평가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걸 정하고 최고 순위의 아이디어를 선택합니다. 1번, 2번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해온 단계고요. 사실 3번을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려고 이걸 다시 얘기하는 건데요.
선택된 아이디어, 아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서 뭔가 아이디어 한 개가 선택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 폰을 결정한다. 그럼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결정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낸 아이디어를 선택한다고 할 경우는 선택된 아이디어의 그 단점을 또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탈락한 아이디어들 중에 있는 장점, 그 장점 중에 선택된 아이디어에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는 건 없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포함시킬 수 있으면 포함시키는 게 좋습니다. 예. 평가하고, 예, 그 다음, 예, 최적회를 선정하고, 그게 최종적으로 선정된 최적회가 도덕적인지, 사람과 환경에게 모두 안전한지 등은 다시 한번, 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덕성 평가 기준, 여기 보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테크니컬하고 뭐 기술적인 면으로 사실은 평가를 해서 점수를 내서 이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맞는지, 사실 그거는 다시 한번 평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가? 예. 이것도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회의이긴 하지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이번 주의 과제입니다. 아이디어 평가기인데요. 제출일은 5월 29일까지입니다. 대상 물건이나 시스템을 한 개 선정을 합시다. 선정을 해서 요거에 대해서 개선 아이디어를 4개 이상 여러분들 도출합시다. 도출하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 6가지가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겁니다. 이 6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평가해 봅시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아이디어가 4개 나왔잖아요. 직관법을 이용했을 때 아이디어, 예, 그 중에서 뭐다 라고 한번 선정을 해보고요. 장점, 단점, 기법을 이용해서 선정도 해보고 쭉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6가지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최적회를 도출해내고, 결국 각각의 방법마다 최적회가 무엇이다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당연하게 6개 방법에서 나온 그 최적 아이디어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뭐 혹시 똑같을지도 모르지만 아마 대부분은 좀 다를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한 번씩 이제 익혀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참고로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개의 주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던 게 있습니다. 우리 브레인스토밍 과제도 했었고, 뭐 계란 자연학과 과제, 뭐 스캠프 과제 이런 것도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통해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냈잖아요. 그 아이디어에서 뭐 몇 개를 따가지고 와서, 예, 앞의 방법으로 평가를 해도 좋습니다. 그 뭐 어떤 아이디어를 하든지 이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 두 번째, 참고 두 번째. 평가 대상 아이디어 개수가 많으면은 평가 과정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중순위 결정법 이런 거는, 예, 뭐 개수가 많아지면은 되게 그 시간과 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가 대상 아이디어는 4개 이상으로 하되 나머지 개수는 본인이 알아서 정하기 바랍니다. 나는 뭐 4개 하겠다. 아니면 나는 뭐 10개 하겠다. 뭐 뭘로 해도 좋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